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벼하고 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스마트 농산업학과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했고, 이제 콩을 이모작하면은 어떨까까지를 하다가 이제 여기 왔어요. 그죠? 근데 콩을 이제 소위 벼 대체작물로 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시골에 가면 들녘별 공동체라는 게 있어.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과거에는 쌀 전업농 제도가 있어서, 지금도 있긴 있는데, 이제 쌀이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 들녘 전체를 타작물로 지금 콩으로 많이 하고 있어. 콩울이 이제 식용콩은 작업률이 지금 과거에 20%에서 지금 30% 정도로 올라가서 한 10% 정도 올라온 거지. 아직도 조금 더 높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 농림부는 40%, 45% 이 정도까지 지금 목표를 하고는 있어. 그냥 콩을 만약에 재배를 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럼 일대 작물이 뭐지? 지금 옥수수, 벼. 옥수수가 8억 뭐 1천만 톤, 벼가 6억 3천만, 밀이 6억 2천만, 그 다음에 감자가 3억 한 1, 2천만, 그 다음에 보리가 1억 한 한 2천만, 3천만 정도 되지. 그 다음에 고구마. 고구마가 얼마지? 1억. 아, 그래. 보리보다 조금 적어요. 1억 1천만 이 정도 돼. 그 다음에 수수지. 콩 얘기했지. 콩은 3억 아니지. 감자가 3억 2천만이고, 콩은 1억 3천만 정도 될 거야.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 수수는 한 3천만, 2천만 정도 돼. 어쨌든 요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주곡으로 잡히는 건데, 이 콩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 학부 때 배웠겠지만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식용으로 하는 장류콩이 메인이야. 짱당는 콩. 우리나라에서만 얘기야.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으로 보면 지금 기름콩 그 유지작물로 지금 들어가. 특히 미국이 대세니까.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국제하고 조금 다르다. 그래서 우리 구분해서 이제 얘기할 필요 있는데, 이게 원래는 콩이 단백질이 40%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단백으로 해서 이제 나가지만 팔리지는 않으니까 사료작물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기름, 차기로 이제 해서 여러분들 맹길 때 보면 기름, 식용유 많이 있잖아. 어쨌든 콩기름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GMO라. 유전자 변형 콩이거든.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재배가 불가능해. 근데 여러 가지 내가 촬영용이라 못할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없지 않아 있긴 있어. 그래서 우리 토종콩을 계속 심어야 될까? 아니면 수량성하고 이 단백질 함량, 이걸 고려를 해서 심어야 될까? 이건 있어. 근데 경제성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런 콩들은 수입콩이라든지 외국 품종 하면은 판매가 안 돼. 가공돼서 들어오는 거는 그냥 저가로 판매하니까 관계없어. 식용유 같은 경우는 관계없잖아. 근데 장을 담는다 하는 순간 그건 안 돼. GMO는. 절대 안 돼. GMO 안 되도록 돼 있어. 그 다음에 또 많이 소비하는 콩나물 콩이 있잖아. 우리가. 콩나물 콩은 이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이 사이즈가 큰 거, 보통 작은 거 어느 게 제일 좋을까? 큰 거. 경제성을 따지면. 경제성을 따지면 작은 게 작은 게. 그 천립종. 그거는 콩은 백립종을 하겠지. 백립종이 작아야 돼. 그래야 개수가 많잖아. 그런데 콩나물도 이제 키우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발이 있는 거, 아니면 줄기가 몽땅한 거, 다양하게 있잖아. 어떤 집에 가면 콩나물 대가리는 제거 하잖아. 그러니까 그 용도에 따라 다 다른 거야. 그래서 그 용도에 맞춰서 학교 급식용으로, 급식용 애들, 그거는 어떤 콩나물이어야 될까? 그 애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대가리가 적은 게 아니고 대가리가 좀 커야 돼.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
그 줄기 그거 많이 먹으면 성질밖에 그 사실 더 있나? 아니, 물론 다른 기능성 성분들이 발화하면서 나오지. 그렇지만은 이제 애들 단백질을 위해서는 콩나물을 먹되 콩 대가리가 표현이 좀 대가리 말고 표현이 없나? 하여튼 콩이 머리가 좀 커야 돼. 하여튼 그래. 그리고 발도 좀 달리고 하는 게 사실은 좋아. 근데 요즘 애들은 잘 안 먹지. 발 크고 콩나물도 머리도 안 먹는단 말이야. 애들 그래. 왜? 맛이 없으니까 습관은 돼 있어. 부드럽고 먹기 쉬운 거에. 그거 참 인스턴트만 찾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테이블에서 우리가 식사하는 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 나는 이제 위기라고 봐. 가정에도 위기고 국가의 위기야. 왜 그러냐?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대가족 제도가 있으면서 할아버지, 부모, 자식, 뭐 손자, 뭐 이런 세대까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두 명, 뭐 많아야 4명, 5명 정도야. 그런데 밥 먹는 시간에 다 달라. 식당 그 문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인스턴트도 안 먹고 애들은 뭐 햄버거 먹고 뭐 먹고 이래 버리지. 인스턴트로 뭐 밥도 즉석밥 해갖고 뭐 그거 해가지고 후리 뭐라 그러나 뿌려 먹는 거. 일본말 후리 깎게. 우리말로는 뭐 뿌려 먹는 거.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변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컵밥도 나오지 뭐도 나오지 전부 지금 그래가는 거야. 나는 이게 위기라고 봐. 근데 대화가 없어. 가족 간에 카톡으로 대화해. 근데 이건 정말로 위기야. 개인주의적으로 변해버렸고 정의나 이런 게 없는 사회가 가정이 되어가고 있어. 큰 위기야. 그리고 우리가 보면 사회 문명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져. 지금 행복지수 1위가 네팔, 부탄 이쪽이거든. 우리가 45위더라고, 행복지수가. 이거는 경제적으로 보면 10대 강국인데 행복지수는 45위야. 심각한 거지. 그래서 나는 식탁 문화가 없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지. 그러면 이제 밥을 이제 쌀로 그냥 뭐 본론에서 어긋나긴 했지만 우리는 대학원생이니까 다 이제 종합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 의견도 있어야 되고. 과거에는 이제 쌀밥을 못 먹어서 쌀이 없으니까 그냥 보리쌀, 뭐 밀가루 이런 걸 주로 먹었는데 강원도는 뭐 옥수수라든지 감자 뭐 이런 위주로 먹었고. 근데 지금은 쌀을 충분히 먹는단 말이야. 먹는데 이제 부족한 게 뭐 단백질이 부족해. 그래서 콩을 이제 먹어줘야 돼. 근데 지금은 반찬을 원체 맛있는 거 고기하고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콩이 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미콩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밥에 넣어 먹는 콩이 필요가 없는 시기가 되어버렸어. 그럼 콩은 장 담는 거, 콩나물 하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사실은. 떡 만드는데 뭐 콩 좀 넣고 이게 별로 없단 말이야.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가는 거야. 그 학문도 그렇게 변해가고, 실용적으로. 어쨌든 그래. 그래서 콩을 만약에 우리가 논에서 재배를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질소 보정. 질소 고정을 하니까 육비량도 비옥도가 속도가 올라. 올라간다, 상승한다. 또 일단 병해충 제거. 병해충 발생이 줄어든다. 화분과고 독과고 다 그지?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금 쌀 과잉 생산을 막는다 하는 게 크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지? 그리고 이제 수입 대체 효과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여름철에 만약에 물이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지금 벼 재배에 좀 문제가 좀 있어. 이건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지금 논에다가 물을 많이 과잉이라면 좋은 건데 되다 보니까 이 물 부족이 좀 많은 거야.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지만 그래서 저수지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폐단이라 어떻게 보면 그 논 자체로 기능만 하면 되는데 지금 물을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우리 농민분들이 이게 과거부터 내려오는 이 습관이 물은 뭐 깊이 만큼 돼야 돼. 그래야 적성이 풀려. 그만큼 과거에는 물을 떼기 힘들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물을 많이 댐으로써는 폐단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는 메탄 발생이 많아지니까 그게 사실은 문제야. 근데 이제 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게 과거에는 이제 유기물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유기물을 많이 투입했잖아. 지금은 화학비료에 의존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메탄 발생량은 줄어.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줄어들면은 메탄 생성균이 줄어들어. 그럼 메탄 발생은 오히려 줄어. 그럼 기후 온난화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은 돼. 줄인다기보다는 더디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뭐가 정답은 없어.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고 뭔가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거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농가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 그래서 콩을 재배함으로써 이제 장점이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답전 윤환 시스템에 의해서 토양 비흡도를 높이고 병해충 발생을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콩 수입을 또 대체하고 과잉 생산되는 쌀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등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식량 작업률을 또 높이는 결과를 또 가져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단백질 공급을 또 널리해서 국민 건강 보건에 기여한다 하는 것까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콩을 재배를 하면은 콩을 가지고 아까 벼 하나만 10헥타르가 돈이 안 됐잖아. 예. 많이 나무분 6천만 원이 했잖아. 예. 그지?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경제적으로 같은 10헥타르를 가지고 콩을 재배한다 하면은 한번 돈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러면 콩 10아르당 300평당 몇 킬로 생산되지? 보통 300kg. 과거에는 뭐 150kg, 200kg였어요. 지금 300kg까지 생산이 가능해요. 물론 대풍콩이나 좀 그 선육콩 요즘 육성된 좀 품종들은 더 많이 생산되는 경우도 있어. 평균 농가에 가면은 우리가 지능청에서 데이터하고 실제 농가 데이터가 달라. 왜 그러냐면 지능청은 완벽한 그 컨트롤 하에서 하는 거고. 근데 농가에서는 뭐 비도 오기도 하고 배수도 잘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0kg, 어떤 데는 많이 하면 200kg 이렇게밖에 안 되는 데도 있지만, 자, 제대로 한다고 해서 300kg. 그지? 그럼 1헥타르에 3톤이야. 그럼 1kg에 예를 들어서 5,000원 한다고 가정하면 얼마고? 3톤이면 1헥타르에 1,500만 원이지. 1,500만 원. 그럼 10헥타르 하면 1억 5천. 1억 5천이지. 그럼 벼는 아까 얼마야? 1억 5천이었어. 그렇지. 같지? 우리 좀 그지? 그럼 투입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투입비. 벼하고 콩하고 비교해보면 투입비가 어느 게 많이 들까? 벼가 더 많이 들고 있어. 그렇지. 왜? 큰 기기도 많이 필요한 그고 일단 투입되는 비료 양 자체도 그래. 많이 생각- 일단 비료로 간단히 보면은 벼는 뭐 9, 7, 8 NPK로 보면 그 다음에 그 콩은 3.4, 4, 5 요 정도밖에 안 돼. 3, 3, 4 요렇게 하든지. 네. 그럼 절반밖에 안 들어. 비료가. 일단 비료량이 적지. 그 다음에 벼로 하면은 전기 가리를 하고 로타리 치지. 콩은 그냥 로타리만 한번 쳐도 돼. 골만 만들어 보면 돼. 그걸 바로 파종하면 돼. 관리가 물 안 돼도 돼. 관리가 편해. 대신 이제 탈고 갈 때 조금 힘들지. 크라스 콤바인이 있어야 되지. 하여튼 어쨌든 콩은 이제 뭐 임대료까지 다 포함하면 얼마나 남느냐면 한 65% 정도 남아. 벼는 아까 40% 남는다고 했지. 그럼 25%의 갭이 있는 거야. 그럼 콩은 또 장점이 뭐냐면 밀이나 보리하고 이모작을 했을 때 콩은 언제 심느냐? 뭐 6월 초순에서 심을 때고
6월 말까지 나무 심으면 7월 초에 심어도 돼요. 그러니까 일을 분산시킬 수 있지. 또 물을 안 담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갱년제로 하는 거는 좀 그럴지 모르는데 한 2년 벼 재배하고 한 1년 콩 또는 2년 콩 이런 식으로 윤작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좋고 아까 얘기한 그런 장점들을 도모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콩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인력은 이제 학이 들어가. 그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경우지. 친환경 재배를 한다면 인력이 많이 소비돼. 왜? 잡초 방제를 하려고 하면 비닐 멀칭하는 경우도 있어. 네. 그건 멀칭하는데 기계로 하긴 해. 근데 이게 뭐 솔직히 하다 보면 난리 가기도 하고 뜨기도 하고 여러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해. 100% 컨트롤이 안 돼. 그러면은 나중에 또 하고 나서 비닐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제거되는 게 있어. 한 2달 정도 되면 비닐이 녹아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좀 비싸. 가격이. 근데 일반 필름은 이제 흑색이나 이걸 해서 아예 잡초가 못 나도록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전부 다 끄집어내 줘야 돼.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네가 얘기하는 파종할 때 얘기일 거 아니야. 그 파종할 때는 과거에는 이게 하나로 이렇게 외줄로 이렇게 뭐 황금 파종기라는 게 있어. 그게 나오는데 지금은 트랙터 부착형으로 해가지고 6조 그냥 쫙 지나갈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 야, 비닐 멀칭하니까 왠지 친환경 같지가 않잖아. 나는 비닐 멀칭하는 거 친환경으로 생각 안 해. 왜? 비닐 자체가 부산물로 남잖아. 맞습니다. 그럼 친환경 아니지. 하프 뭐 친환경이라 할까? 세미 친환경 정도 되겠지, 실제는. 그러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중경 배톡이 들어봤지.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딱 30cm, 콩 같은 경우는 60cm 보통 60cm, 60cm 줄 간격으로 쫙 심잖아. 그럼 여기다가 얘들이 키가 한 20cm 자랐다, 한 뼘 정도 자르면 로타리 치는 거야. 쫙 치면서 가면 그 사이에 났던 잡초들이 싹 뽑히겠지. 뽑히고 난 자라고 있는 데는 덮어주겠지. 폭돌한데. 이게 중경 배토라 그래. 요걸 한 2번만 해주면 잡초 방제는 100%란 건 없어요. 왜냐면 포기간에 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80, 90%는 컨트롤 돼. 100%는 없어. 그러면 이 제초제는 일단 안 쓰잖아. 그것만 해도 효과가 아주 큰 거야. 그 외에 더 이제 친환경 하겠다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병해충 뭐들이 또 발생하는데 요것들은 생물약제로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 만약에 이제 대단위로 한다 하면은 공동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지. 예컨대 이제 제충국 알지? 제충국 같은 거, 국화가 있잖아? 독성 있는 거. 걔들을 해서 이제 생물 농약을 만들어서 스프레이하는 거. 드론으로 뿌리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런 이제 방법으로 해서 친환경 콩 재배해서 국산 콩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이제 나가는 거지. 그러면 콩을 팔면 1kg에 5,000원, 뭐 비싸봐야 10,000원 정도인데 이제 옛날에는 20,000원 한 적도 있어. 근데 이제 대량으로 하니까 거의 그래 안 돼. 뭐 7,000~8,000원 정도 보면 돼, 1kg에. 그러면 7,000~8,000원 하면 또 얘기가 달라져. 아까 5,000원 했잖아. 그럼 가격이 이제 또 달라지겠지. 물론 이렇게 이제 대체작물로 하다 보면 가격이 다운될 수밖에 없어. 5,000~6,000원 밖에 안 돼. 어쨌든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아까 벼 같은 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RPC에서 바로 이제 수매를 해버리잖아. 콩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조금만 이제 지식이 좀 있고 활동이 좀 된다면 콩을 그냥 팔까? 안 팔겠지. 단위를 이제, 그지? 한 조합을 결성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단위를 키우는 거지. 키워가지고 가공산업까지 간다는 거지. 제일 잘 팔리는 게 뭐였노? 두부나무. 두부, 콩나물, 기름은 우리나라는 아직은 아니야. 그건 미국 거 못 따라가. 절대 못 따라가. 그러니까 된장 사업을 한다. 두부 사업을 한다. 콩나물 사업을 한다. 이 하나의
고용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특화를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느 지역에. 그러면 이제 그 상시한 거는 뭐 따로 얘기를 하고, 일단 콩은 이제 재배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논에서 재배할 때 배수야. 물을 어떻게 빼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안 돼 있는데, 일본은 안그 배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 지 표면이면 이 아래쪽에 전부 관을 다 묻어넣어서 배수가 그걸로 쫙 물이 다 빠져. 비가 많이 오면. 그러면 이게 완전 밭 상태야. 그러니까 콩이 잘 자라. 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 콩 근류균이 있잖아. 뿌리가 있으면 뿌리 혹이 있잖아. 뿌리 혹에서 이제 질소를 고정해서 여기 먹이잖아. 그래서 이제 기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는 질소 주고 먹는 거는 뭐고, 광합성한 사물을 먹겠지. 열명당을 먹는단 말이야. 탄수화물을. 그지?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관계, 공생관계를, 공생을 하고 있다. 근데 일본에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삭국에 뭐 하는 계통이 있어. 그러니까 뿌리가 이렇게 많이 큰 거야. 크고, 이 근류 혹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달리는 거야. 그럼 질소 안 줘도 되겠지? 네. 그지? 안 줘도 되겠잖아. 네. 근데 이거 그냥 그대로 재배한 거하고 인삼 카리는 그대로 주고 똑같지. 근데 질소 비료를 표준 12로 한 거 3.4kg 준 거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질소 비료를 준 게 얘보다 훨씬 수량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말이지. 그럼 적정 12량을 잘못 설정. 아니, 12량을 잘못한 건 아니야. 이게 원대한 꿈이 있었어. 이 꿈이 뭐냐? 자, 질소 비료를 안 주고도 콩을 재배한다. 이게 목표야. 큰 목표 설정을 해놨어. 그래서 뿌리를 엄청 내리게 하고 뿌리 혹을 엄청 달리게 했단 말이야. 네. 근데도 화학비료 준 것보다 수량이 더 적어. 뿌리에서도 필수 요량 같은 게 있어요. 뿌리도 질소를 받아. 뿌리도 먹는데 네. 뿌리 혹야가 많다 보니까 근류균이 뭘 먹겠노? 당을 먹겠지. 광합성을 한 걸 지가 못 보는 게 다 못 보는 거야. 오히려. 과유불급이 되어버린 거지. 그렇단 말이야. 그래, 연구를 한 게 실증을 해보지 않고 이론상으로 머리로도 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하겠지.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상관할 수 있지. 그래서 뭘 하느냐. 실증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그 다음 충청도, 뭐 지역별로, 도별로 이렇게 실증 단지라는 게 있어. 그 일을 하는 게 주로 도농 기술원에서 주로 해. 실증을 해. 그래서 이제 실증을 한 결과, 야, 경상도는 이랬다, 뭐 전라도는 이랬다, 뭐 이랬다, 결과를 딱 보고, 아, 여기는 뭐 때문에 그러냐, 여기는 뭐 때문에 그러냐, 분석을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되겠다. 여기 하지 마. 여기는 잘 되니까 해. 그럼 1년 해가 될까? 안 된다면 최소 2년 이상 해야 돼. 그 실증 시험. 그러니까 한 5년 이래 하면은 더 완벽한 데이터가 나오지만 그래도 최소 2년 이상은 실증 시험을 해줘야 된다. 근데 과거에는 지능청에 과제가 뜨면 뭐 2년짜리, 3년짜리 뭐 이런 게 막 떴어. 그건 실증 시험도 못 해보는 거야. 그냥 개발만 하고 끝이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제 교수님들이 어필을 했지. 이래 갖고는 농구 발전 없다. 농가에서 실제 하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그래서 지금 과제들이 다 4년, 5년으로 늘어난 거야. 그렇게 된 거지. 어쨌든 그 예산도 과거에는 뭐 3천만 원, 뭐 4천만 원 학생 인건비 하나 주면 돈 없어. 그럼 뭐 해야 되노? 교수님 다 손가락 빨고 있어요. 그 누가 연구하려고? 아무도 안 하지. 그 현실화 시켜. 그럼 대학원생들 돈 안 받고 하나? 안 하잖아. 살 수 없어. 살 수 없는데. 그 미국에 지금 이만큼 R&D가 발전한 게 누구 덕분이? 연구는 포스닥들이, 박사들이 다 하는 거야. 뭐 학부생 여러분들이 한다고 뭐, 내 연구하는 데 하지만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 연구가 아니고 여러분들 배우는다는 거야. 맞습니다.
그 한국이나 외국에서 간 포스닥 박사 학위자들이 미국을 저만큼 올려놓은 거야. 그 사람들이 연구를 다 한 거야. 돈은 누가 따고 교수님이 다 따오겠지. 또 연구자들이 연구소에서 하겠지.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오다를 내리겠지. 머리로. 브레인 돌려가지고 이건 필요하다 해서 과제를 또 하면 거기서 박사들이 거의 다 한다 봐야 돼. 그래 이제 그래서 대우를 아주 좋은 대우를 해줘. 우리 매출은 뭐 박사학위 했는데 홀대 이래 안 해. 지금은 경기가 원치 안 좋아가 그렇긴 해도 그게 스위스 뭐 이런 나라는 연봉이 역시 그렇게 돼. 그래가지고 뉴스 있지, 정유수 같은 경우는 두지 일 봤잖아. 어쨌든 그거는 뭐 국가에 따라 다르고 한데 연구란 게 그런 거야. 1억 투자하면은 국가에서는 몇 억치를 내놔라. 최소 1억 5천, 2억치를 내놔라 이거지. 그만큼 머리가 아픈 거지. 그럼 과제 만들고 자랑할 것도 아니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여러분 인어지역 가격 때 경기가 서른 데서 네가 해석했다 아이가. 네. 생명을 걸고 연구를 하는 거야. 몸 상하고 못 다 상하지. 청춘 다 가고. 그래 되는 연구 안 하고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그지? 그래 연구하는 사람들 존경해. 자기 몸 상해가면서 그래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봐. 단적으로 콩이 좋다고 해서 근육인이 질소 고정한다고 해서 근육인을 막 만들어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돈이 투자가 많이 되겠어. 그 만들어나니까 결국은 아무 쓸모없는 게 돼버리죠. 그렇지만은 그 연구는 그만큼 큰 성과를 이룬 거야, 사실은. 실패도 성과의 하나. 그렇지. 그러면 이제 다음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뭘 한다. 야, 이건 좀 줄이라. 최저가를. 그렇지. 그래 밟아가는 그게 연구야.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 내가 이제 있었다고 보면 연구를 했더니 그 랩에서는 그 교수님 위에서부터 맨 위에서부터 연구를 해오잖아. 그 밑에 사는 바톤을 받아서 계속 미국도 마찬가지야. 계속 이렇게 내려와. 그 교수님은 예를 들어서 플로리건 개화 hormone 하면 개화 hormone 해. 그것만 해. 계속. 그 외에는 뭐 하는 거 있는데 왜 하느냐. 예산은 부족하고 실험실 관리가 안 되니까 이제 예산 추가로 따고서 하는 거고. 핵심은 메인을 항시 들고 가는 거야. 그거야. 나는 벼하면 벼만 딱 하는 거야. 하는데 이제 학생들도 많고 뭐 그렇잖아. 그러면 콩도 하고 뭐 보리도 하고 밀도 하고 군뱅이도 하고 다 하는 거야. 그럼 교수는 이제 잡화점이 되는 거지. 그 하여튼 상황이 그렇다 이 말이야. 누구나 자기가 제일 잘하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것만 하고 싶지.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학문을 다양하게 많이 공부를 해보면 내 쪽에 응용할 것도 많고 장점이 있다 이 말이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콩을 하면은 깊이 들어가면 또 콩 하나가 하나씩 해야 돼. 그래서 많은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서류 중에서 고구마를 과제를 지금 내가 하고 있어. 하는데 그 일을 효정이가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효정이가 고구마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다음에는 진한이 이런 순으로 해서 한 30분, 20분도 좋아. 발표를 하는 거야. 하면서 여기서 개선책 또는 뭐 사업화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해보자고. 고구마를 기준으로. 조금 요건 자르고 가자. 얘기해봐봐. 일단 고구마는 이제 맵곡과 쌍떡잎 식물이고요. 학명은 이코모에아 바타타스 람이고요. 일단 고구마는 세계 7대 식량 작물로 이제 농가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로 꼽혀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전체 생산량은 한 29만 9천 톤 정도로 나오고요. 그리고 재배 면적은 2020년 기준으로는 한 2만 2천 헥타르 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국내 고구마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북풍미, 소단미, 진율미 이 세 개가 가장 인기가 많고요. 이 세 품종의 점유율이 약 3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진율미는 밤고구마로 속하는데 이 진율미가 수확 직후에 이 식미가 가장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1인당 연간 고구마 섭취량은 한 4.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마를 이제 최대로 수출하는 나라 이제 세 나라 정도를 꼽아왔는데 미국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 브라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국 역시 미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일본, 그 다음 노르웨이이고요. 그 다음 생산국은 중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 말라위, 탄자니아 순으로 이렇게 됩니다. 조사해온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가 이제 질문해 볼게. 고구마를 이제 재배를 할 때 네. 이식을 하지. 네. 육묘 이식 하잖아. 네. 묘를 키워서. 그 네. 묘는 어떻게 만들어? 제가 알기로는 그 뿌리 종자 그대로 그냥 심어가지고 거기서 줄기 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구마가 덩이가 있잖아. 네. 덩이 뿌리 고구마는 덩이 뿌리가 변형된 거가 줄기가 변형된 거. 뿌리입니다. 역시. 자, 이제 여기 고구마 덩이가 있어. 뿌리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요 높이겠지. 네, 맞습니다. 높여서 이제 뭐 온도를 좀 높여가지고 하면 얘가 싹이 나. 맞습니다. 돈 주고 그러면 싹이 이제 차로 들고 이거 한번 봐봐. 이거 너가 어떻게 생각해? 이 고구마지? 예, 맞습니다. 2년 된 거다 이거. 살아 안 죽고 있어. 살아 신기하지 않나? 이 고구마의 생명이. 근데 생긴 게 영 좀 거시기하게 생겼지. 사실 조금 어. 부실을 하고 있어요. 또 보여줄까? 소위 말로 비틀어진 거. 이거 한 봐라. 고구마 하나에서 심는 걸 요렇게 심었단 말이야. 네. 이거 보일지 모르겠다. 여기서 딱 요렇게 눌러서 딱 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마디에서 다 이 고구마가 달려있지. 지금 이게 수축돼서 이렇지만 원래는 이게보다 3배 정도 컸어. 2년 지금 지난 거야. 그럼 싹이 이렇게 나 있잖아, 아직까지. 이 봐봐. 네. 여기 등이 하나라고 가정 하나를 심으면 여기서 싹이 나는 거야.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높이 놓으면 맞습니다. 눈에서. 그러면 요걸 가지고 키가 한 30cm 정도 예. 크잖아. 네, 맞습니다. 한 30cm 이렇게 요게 이제 이렇게 올라오겠지. 네. 그럼 요걸 자르는 거야. 네. 잘라가지고 옮기 심는 거야. 네. 그 옮기 심는데 어떻게 심느냐 할 때 과거에는 모르고 이렇게 세워서 심었어. 세워서 심으면 하나는 커. 고구마 하나는 큰데 별로 이제 껍질을 사이즈가 다른 건 개수가 적게 달려. 네네. 하나는 커. 근데 영수량이 적어. 그래서 요즘 나무를 어떻게 심냐면 요 보면 나오지. 비스듬히 심기, 네. 눕혀서 심기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참 이 사람마다 머리가 다양하고 실용화가 다양한데 봐봐. 고구마를 호미로 이렇게 심으면 귀찮잖아. 네. 힘들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꽂을 때가 있어. 요렇게 끝이 요렇게 뾰족한 게 있어. 네. 그러면 줄기를 요렇게 해갖고 딱 밀어 넣는 게 땅 속으로 네네. 이렇게, 요렇게 착착. 네. 그거 하나 도구잖아. 맞습니다. 그 얼마 하노? 한 10,000원 하지? 아, 10,000원 한 겁니다. 그것도 큰 돈은 안 돼도 돈은 되는 거야. 네. 그런 거야. 그럼 우리가 기계화 하면은 뭐 기계로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틈새 시장도 개척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근데 고구마는 그러면은 재배할 때 어떻게 재배를 할까? 이제 육묘 이식을 했다 일단. 언제 할까 보통 우리 나머지가? 이식. 곧 해야 될 텐데. 4월. 4월 말에서 네. 5월 초. 4월 말에서 올 초에 육묘 이식을 하지. 네.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이 고구마 육묘 이식이 하나면 다 살까? 어느 정도 살까? 생존율이 얼마나 될까 이 말이지. 몇 프로 된다고? 자, 5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식을 하는 길이 30cm 되는 애를 그러면 비스듬히 이렇게 이제 심었다. 네. 그럼 심으면 일단 얘가 제대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지? 공급돼야 될 게. 수분. 가장 핵심이 수분이지. 네. 그러니까 그늘이겠지 또. 맞습니다. 그럼 심는 시기는 이제 5월 달에 심는다고 보고 시간은 일종의 어느 때? 밤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녁? 저녁쯤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실생활상 새벽쯤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녁에 심어야 돼. 오후에 심어야 돼. 오후에 햇빛이 가장 약해지는 할 때. 한 5시쯤. 근데 현실적으로 5시 하라면 누구 나올 수 있나? 지금 네. 집에 갔거든요. 안 보이고. 그래서 보이지도 새벽에 그럼 한 3시, 4시 정도 심으면 돼. 그 3시도 조금 일러. 5월 달에는 햇살이 강하거든. 네, 맞습니다. 한 4시 4시. 반이나 5시 사이에 원래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한 6시 반 뭐 이렇게 돼 있을 때까지. 그러면은 햇살도 약하고 온도도 낮기 때문에 얘들이 수분 증발이 적게 되잖아. 잎이 있는 상태에서 이식을 하잖아. 네, 그지? 맞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어. 그 뿌리가 안 났어 지금. 육묘 이식하는 거는. 줄기를 잘랐잖아. 맞습니다. 그럼 뿌리를 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햇빛을 안 줘야 될 것 흙을 같은데. 좀 파놔야 그러니까 푸슬푸슬하게 해놔야 뿌리가 자랄까. 뿌리 활착. 상처를 내면 상처를 내. 상처 그거 내고 할 거 있을 시간이 없잖아. 그럼 상처를 낸다 좋다가는 칼집을 제가 툭 이렇게 했다. 네. 그럼 어떻게 돼? 거기에 뿌리가 다 뿌리는 어디서 난다 했나 아까? 마디에서 난다 했잖아. 네. 그럼 잘 생각해봐. 잎을 마디만 잘라야 그 돼요? 이게 사과 상자다. 아, 사과 상자, 두부 상자 또는 빵 상자라고 가정하자. 여기에 이렇게 모종을 딱 펼쳐갖고 밑에 물을 딱 3mm, 4mm만 깔아. 네. 그럼 요걸 딱 펼쳐서 이렇게 쫙 놔둬. 그 위에 햇빛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김이 난다. 그렇지, 그늘이 없어야 될 것 해야지. 같은데. 김이 안 돼. 왜냐면 잎이 있으니까 정산을 하잖아. 맞습니다. 정산하면 얘가 말라 죽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뿌리가 나. 네. 물이 부족하니까. 오히려 며칠간 한 3, 4일 3, 4일. 놔두는 거야. 하얀 뿌리가 나. 그러면 하얀 뿌리가 났을 때 얘를 어떻게 한다? 이식을 하는 이식을 한다. 이식을 하는데 토양이 갖춰야 될 2가지 조건이 있어. 뭘까? 토양이 갖춰야 될 점. 물 수분이 좀 충분해야 돼요. 그렇지. 수분이 충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공이 그러니까 기공이 아니고 질소가 좀 없어야 되는데. 양분은 다음에 얘기하고. 네. 지금 우선에 급한 게 뭐야? 산 이 모를 살리는 거잖아. 네. 말라 죽잖아. 지금 정산이 많이 네, 되니까. 맞습니다. 공기가 잘 통해 잘 통하면 호흡을 많이 해야 되는 그 있어. 그렇지 않네. 지금 뿌리가 많이 자랐나 적게 자랐나? 적게 적게 자랐어요. 자랐어요. 조금 자랐지. 네. 네. 그럼 수분을 흡수할 수는 있어. 그 조건인데, 그럼 수분을
토양 속에 먼저 많이 공급하고 네. 복토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야를 옮겨 심고 나서 완전 밭 상태에서 심고 나서 물을 주는 방법이 있어. 그럼 어느 게 효과가 좋을까? 이미 충분한 상태에서 근데 충분한 상태에서 하면 좋은데 좀 지르. 그러면 다니기도 심기가 힘들고 힘들어요. 여러 가지 관리가 힘들어. 네. 그러면 일단 심고 나서 물을 주는 게 가장 리즈너블 방법이에요. 네. 합리적.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럼 비닐 멀칭하면 어떡할 건데? 그러네요. 좀 얘기가 달라지지. 네. 비닐 멀칭 왜 하지? 햇빛 실험 잡초방 온도 그렇지. 조절. 온도 조절도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처방제. 잡초방제잖아. 네. 그럼 잡초방제 하려고 비닐 덮어놨다. 덮어놓고 그게 비닐 속에 이렇게 뚫어서. 하잖아. 네네, 맞습니다. 심으니까. 관수 그래서 관수 시스템을 해주면 좋아. 관수랑 수. 근데 조그맣게 하면은 굳이 그렇게 하지만 굳이 우리가 뭐 10헥타르 정도 산다고 가정하면 그래야 한 뭐 몇 억은 벌지. 그지?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한다면. 맞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헥타르 개념 들어가야지 뭐 100평 나 고구마 심었다 하고 자랑하고 할 수는 없잖아. 맞습니다. 그러면 관수 시스템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지.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멀칭 골 파야죠. 그냥 고랑에도 뭐 응? 물이 알아서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래. 이게 지금 얘기는 고랑 관계라. 고랑이랑 네. 고랑 관계법이라. 그러면 끝에 딱 막아놓고 100m 같으면 여기다 앞쪽에는 물을 쫙 대죠. 근데 이 물 양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이렇게 대주면 안 돼. 그러면 두 줄씩 나눠서 네. 해서 충분히 공급이 되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첫날 이 시기지. 이 시, 마른 논에 옮겨 심는 것은 이 시기라고 한다. 이 시 할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정산, 잎이 시드는 걸 방지하는 거야. 그래서 수분은 통상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하지만 토양에서 보면 많은 데서 적은 것으로 흘러가잖아. 그러면은 비닐이 이제 덮여 있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관수하기가 너무 힘들어. 힘들 것 같습니다. 점적 호수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 네. 해주면 좋은데, 그지? 그거 하면 깔끔해. 근데 이제 그 점적 호수 깔고 하니까 비용이 들고 나중에 또 제거 다 해야 되고 머리가 좀 아프더라. 그때는 이제 고랑 관계를 하는 거야. 그때 핵심이 뭐냐? 고랑 깊이를 얼마나 할 거냐? 폭을 얼마나 할 거냐? 그럼 수분이 어느 정도 공급됐을 때 얘가 포화 상태로 들어가 주느냐, 안 들어가 주느냐. 이거야. 근데 이런 것도 있어. 물이 만약에 부족하다. 부족할 경우는 어떻게 해? 안 되는데. 그 물을 고랑에 댄다고 하면 생각해봐. 물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어? 고랑에 대면은 두둑이 요렇게 다 해서 뿌리까지 가야 되잖아. 맞습니다. 그럼 물이 얼마나 필요해? 엄청 많이 필요. 적어도 물이 한 50%는 채워야 되잖아. 네. 그 공국에 최소 50%는 네. 채워야 되잖아. 맞습니다. 물이 토양에 예를 들어서 이식 하고 났을 때 가밀도가 얼마 정도 될까? 한 20. 가밀도가 한 0.8 정도 될 거야. 0.8. 가밀도가 그러니까 로타리 치고 나면 그렇단 말이야. 네. 통상적으로 논이 다져지면 1.5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가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러면 바위나 이런 경우에는 뭐 4.0, 뭐 3.5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로타리 치고 나면 한 0.8 정도 될 거야. 그러면은 얘가 0.8이라고 가정하면 공간이 지금 얼마 정도가 생기느냐면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논에는 우리가 고상 그 흙덩어리 흙 이게 이제 고성이 50% 그는 토양 자체 그다음 공기하고 물이 각각 25%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이 기상을 거의 채워야 돼. 25%를 채워야 된다 이 소리야. 그러면 코스트가 물이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보통 이제 그 할 때 25cm 정도 높이로 하거든. 고랑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물을 얼마 정도 채워야 되냐? 최소 15cm를 채워줘야 돼. 적어도 30분 동안. 그래야 이렇게 해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뿌리까지 가. 그러면 위에 흙이 싹 내려앉아. 어느 정도? 한 5에서 7cm 정도. 25cm인데 20cm밖에 안 돼. 네. 그럼 내려앉는다 소리. 맞습니다. 그러면 살짝 다져지겠지. 네. 그러면은 얘가 그 다음날 햇살에 비춰도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지 않아.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소위 뭐 내 마음대로 그냥 심었다. 햇살이 팍팍 내리지 않은데 그냥 놔둬. 그냥 아유 야 시든다 물을 어디 써줘 위에서 막 이렇게 호수가 뿌리자. 그 순간 다 전멸해버리. 무슨 말인가 이해되지? 네. 그래서 물 관리가 가장 핵심이라는 거. 그리고 고구마 재배할 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가장 중요해. 살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토양 관리에서 우리가 뿌리를 이용할 거냐 고구마 잎이나 줄기를 이용할 거냐에 따라 달라. 목적에 따라. 그렇지. 목적에 따라. 그러면 야 고구마 뭐 뿌리 그거 별로 맛도 없고 뭐 팔로도 그런데 야 고구마 줄기 그거 이게 하니까 나물로 한다든지 반찬하니까 많이 상당히 먹긴 수요가 많다. 네, 많이 먹습니다. 또 잎도 수요가 많다. 그러면은 지상물 키워야 되잖아. 네. 그럼 비료로 봤을 때 어떤 비료를 많이 주면 지상구 생육이 좋을까? 질소. 질소가 핵심이야. 칼륨, 질소 하는데 칼륨. 질소야, 질소. 근데 뿌리를 목표로 할 때는 칼륨이 칼이다. 근데 칼리를 그냥 줄 수도 있지만 이건 퇴비를 많이 주잖아. 유기질 비료. 네. 퇴비를 많이 주면은 이 뿌리가 많이 달리고 커. 그게 핵심이야. 그지? 근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 네. 그럼 소비자분들은 과거에는 이 따마이 큰 걸 좋아했단 말이야. 네. 그냥 물곰해가 이렇게 하나 삶아가 쪼개갖고 이렇게 나눠 먹고 이래 했단 말이야.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따마이 큰 거 해가지고 사갔어요 하면 누가 사가겠어? 아무도 안 사가. 그럼 요즘 고구마는 어때야 된다? 적당한 무조건 80g 주변이라 해야 돼. 하나가. 뭐 150g 사면 아무도 안 사가요. 그래서 80g 내로 약간 타원이 길쭉하게 이렇게 생긴 거. 아까 봤지, 그지? 그거는 너무 길쭉하고 하여튼 그런 형태로 80g 정도. 계란 하나가 65, 70g 나가잖아. 그 계란 하나 정도 사이즈인데 약간 길쭉한 그런 행을 선호를 한다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비료 비료 조절을 어떻게 비료 조절? 칼륨을 좀 덜 주든지. 칼리는 충분히 줘도 돼. 주되 이식하는 방법이 달라. 수직으로 심으면 안 되고 대각선. 약간 비스듬히 심는 것보다 완전 수평을 심어. 이 수평을 심어놓으면 여기 고구마가 표시가 되어 있잖아. 요거 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디에서 고구마 달린다 했잖아. 네. 그 요 마디에서 2개 아, 또는 1개, 2개 이렇게 달려. 작은. 그렇게 길쭉하게 홀쭉홀쭉하게 작게 네. 많이 달리는 거야. 네. 많이 달리는 거 한 20개까지 달려. 한 포기에. 네. 어마어마해. 맞네요. 근데 이제 동화산불은 거의 비슷하잖아. 지상부가 똑같다고 네.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당이 뭉쳐서 지하로 내려가서 뿌리에 사이서 전분으로 쌓이는데 네. 덩치가 크면 그거 다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홀쭉홀쭉하게 좀 작은 게 많으면은 모양도 예쁘고 얘들이 먹기도 좋고 맞습니다. 또 수확도 빨라. 그렇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런 장점이 있는 거야. 이 수평으로 심어서 그 뿌리를 좀 고르게 만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이렇게 수평으로 넣음으로써 그 뿌리가 생기는 공간을 전부 일정하게 만드는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토양하고 관계되는 건데 이렇게 수직으로 심었다 가정하면 여기만 그 가밀도가 0.8, 뭐 1.0이지 나머지는 다져져 버려. 네. 다져져서 1.2, 1.5 돼버려. 이 감자가 많이 못 달려. 네. 근데 아래쪽하고 위에 쪽하고 토양 가밀도로 보면 어디가 높노? 가밀도가. 아래쪽이 아래쪽도 높지. 높고 위쪽. 다져지니까. 이거는 0.8, 뭐 1.0이야. 네. 그러니까 많이 달릴 수가 있단 말이야.
네. 이해되지? 네. 도라지도 마찬가지야. 도라지를 내가 재배를 하겠다. 뿌리를 이용하는 건 다 그 원리를 잘 착안해야 돼. 그럼 도라지를 심는데 내가 수직으로 이렇게 심었다. 하면 밑으로 길지 내려가겠지. 근데 밑에는 흙이 다져져 있다. 그럼 내려가다가 더 못 내려가. 근데 비스듬하게 이렇게 심었다. 그럼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지? 잔뿌리도 엄청 많이 나오겠지. 네. 결국 사포닌은 어디에 있노, 도라지에? 잔뿌리에 있어. 네, 뿌리. 큰 뿌리도 있지만 거기 잔뿌리. 끝에 잔뿌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근데 이게 단점이 또 있어. 어떤 단점이냐? 이 수평으로 심었다. 수분이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 밑에까지 안 내려가잖아요. 안 내려가니까 수분이 부족하면 수분 부족 증상, 건조, 건조. 한발 피해라고 하지. 한발 피해를 바로 다이렉트 한발 입는다는 피해. 단점이 있어. 그럼 수분 공급을 많이 확실히 해줘야 충분히 적당하게 해줘야 된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재배 방법에 따라서 관리 방법이 달라지는 거지 결국.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 고구마를 가지고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